안녕하세요. 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너무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빨리 이제 우리 그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41번 보시면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와 있고요. 3번,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되겠죠. 판례가 되겠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일리스크 법률행위가 아니죠. 무효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판례에 안 나와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퇴직금 채권. 요거를 가장 양도했을 때 아직 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던 회사. 이 사람은 그 전에부터 이미 존재했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회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퇴직금 채권을 가장 양도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요 회사, 채무자, 제3자가 아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최근 판례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사안을 생각을 해보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즉 착오 취소 요건이 갖춰졌다라면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배제되지 않는다. 기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디귿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가 안 되지만 그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예외가 있었다. 알고 이용했다. 즉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네, 정답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A형을 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A형하고 B형하고 문제가 다른 경우가 있죠. 네, 그것만 B형 번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번 문제는 B형에서는 4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를 했고,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뭘 할 권한도 있다?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수령할 권한이 있죠. 전부 지급받았죠. 그러므로 아직 갑에게 그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금 다 지급됐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변제했으니까 소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5번은 B형에서는 4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2번 보시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에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가 없다. 기본 대리권은 뭐였나요?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 공법상의 대리권, 이걸 가지고 사법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은 이제 무권 대리 문제가 되겠고요.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가장 전형적인 그 사례 형태, 네, 대리권을 준 바가 없지만 갑을 대리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기억, 무권 대리와 상속. 을이 갑을 단독 상속을 했을 때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니은번 상대방 병의 최고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침묵은 부정이니까 추인, 거절, 간주.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 지문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4번 이제 세 번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네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형성 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라는 반복돼서 출제됐던 기출 판례가 틀린 지문 정답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 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이 되죠. 네, 그래서 4번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4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5번인데 지금 이 문제는 B형에서는 4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모요가 되겠죠. 그래서 강추도 안 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모요인 경우 추인 안 되고 반사일에서 법률행위도 추인 안 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추인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9번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 사기, 강박, 착사강 이렇게 해서 지금 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4번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 계약, 취소 사유가 있죠. 사기라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고, 49번은 B형의 48번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50번 같은 경우에는요, 50번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최근 판례가 있었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제일 핵심은 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무권 대리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번 그냥 답으로 그냥 봐보시면은요.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잘못됐죠. 이 처분행위가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면 무권 대리처럼 취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 시에 소급하는 거죠. 계약 시에 소급하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형에서는 5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골이죠. 2번 이행 판결이 있었다. 형성 판결은 등기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행 판결은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죠. 그렇지. 확정 판결 시이다 하면은 X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은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X 토지는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제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는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답 지문은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제 정답 지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그럴 때 이 채권을 양도할 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 두 개의 양도에 있어서 대항력의 취득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이 채권의 양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반드시 뭐까지 있어야 된다? 동의나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통상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동의나 승낙까지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잘못됐죠.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 양도가 제한이 돼서 반드시 채무자인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2번은 5번이 정답이고 B형 기준으로는 51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고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판례가 되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령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축을 하였다. 그리고 병한테 건물을 양도를 했는데 이 병이 미등기이다. 그러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또는 철거 처분권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지만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해서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나와 있고요.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B형 기준으로는 5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이제 정답은 5번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는 얘가 점유할 권리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는데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도 역시 어떻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따른 규정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하였다. 그 외에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면 요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은 소유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양도가 됐어도 얘한테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계약관계가 있었으면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요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 B형 기준으로는 54번이 되겠습니다. 등기와 점유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또는 추정력이 원용될 수 있죠. 이걸 뭘 물어보는 겁니까? 추정력의 인적 범위죠. 모든 사람에게 추정력이 미치죠. 그 말 속에는 전 소유자에게도. 그러면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양도인, 양수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의 당사자 또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 여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1번이 이제 틀린 것으로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 갑을 병이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인 엑스토지를 공유를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제3자가 취득 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소유권 상실하는 겁니다. 공유지분권, 소유권의 그 불량적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취득시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번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러 번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시가 완성이 됐는데 이 원소유자가 가령 자기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평이라는 은행에 가가지고 5억을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대해서 을이라는 친구가 취득시를 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거는 적법한 권리행사다.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다.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용인해야 된다. 그러므로 을은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담보물권의 제한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교환가치로 따진다면 이거는 10억짜리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얼마짜리? 5억짜리. 이미 병이 써버렸으니까 이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을이라는 애가 5억을 변제를 했다. 그리고 원소유자, 병, 주인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 그러면 그대로 떠안으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하였다. 그럼 판례를 보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소유자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에 5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니은 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였다.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갱신청구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수익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설정자가 가지고 있죠. 사용 수익권이 없으니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1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어떻다? 부정하여 이전한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9번까지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60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전세권 살해 문제가 되겠고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정답 지문이었던 판례가 그때는 등기에서 나왔다가 이제 전세권으로 나와가지고요. 5번이죠. 우리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6월 2일부터인데 4월 1일 날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가 되었다라고 해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판례의 근거는 전세권이라는 게 담보물권적 권능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61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통유성, 공통적인 성질 네 가지죠. 부수, 불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의성.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 우선 변제권과 물상 대의성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랬고 61번은 B형 기준으로는 62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62번은 B형의 61번 문제가 되겠고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이제 2번은 그 판례를 응용을 한 건데 유치권 포기 특이하게 있으면은요. 사전에도 포기 가능하고 사후에도 포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 유치권 포기 특이하게 있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고 소멸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그러면 제3자도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 사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3번은 일괄경매 청구의 문제고요. 그냥 정답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토지 소유자 을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다가 그 이후에 축조를 했을 때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디귿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갑이 아니라 제3자 병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까지는 이 상황만 보면 건물은 갑소유가 아니니까 일괄경매 청구가 안 되죠. 그러나 뒷부분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결국에도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 갑이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가장 핵심 판례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묶어서 물어봤다.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 4번이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채권 최고액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느냐. 이산 부실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되고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자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어떻습니까?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산입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계약의 종료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5번 낙성계약, 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계약은 어떻습니까? 요물계약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요물스러운 현상광고야. 돈 내고 편히 묵어라. 눈치 보지 말고 돈 내고 편히 묵어라라고 했던 거. 그래서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고 돈 내고 먹어야 되니까 유상계약이고 편히 묵어야 되니까 편무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66번 갑은 승낙기간을 20년 5월 8일로 해가지고 자신의 액수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5월 1일 날 도달하였다.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네, 2번 보시면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을 하였다. 발신 후에 이러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111조 2항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므로 그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죠. 네, 상실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랬고 65번은 B형의 6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6번은 B형의 65번이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번호가 다른 경우였고요. 67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명도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거. 1번 보시면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권을 행사를 하였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니까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매매 대금, 즉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래서 기업과 리을 3번이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불능을 이야기를 할 때 이행불능 다 아시는 것처럼 이행불능 어떻게 나눈다? 원, 후, 개, 체, 위.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문제, 요게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 그다음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다?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가게 되고 위험 부담 문제로 가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때야 된다?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 보시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였다.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죠. 위험부담의 법리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책임 없는 사유여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 B형은 7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그 말은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있기를 해 주었다. 그 후에 수익자 제3자 병은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수익자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는 권리라든지 뭐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이러한 것은 갖지 못하죠. 그러나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었죠. 수익의사 표시를 해서 채권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었습니까?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3번 보시면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돈을 안 줬다는 거죠. 계약을 해제하였다.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해제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를 응용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이행 거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자, 가령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행기는 6월 1일이다. 그런데 이행 거절이 있게 되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뭐도 필요 없다? 최고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도 필요 없다? 이행 제공도 필요가 없다. 또 뭐도 필요 없다? 6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죽어도 안 하겠다는 놈한테 6월 1일까지 기다린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이행기 6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1번 종료물 또는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했다는 말은 특정이 됐다라는 거죠. 특정이 됐다라는 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제 담보책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금감액 청구권하고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왜 인정이 안 되느냐?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는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얘가 준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금감액 청구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물건 하자의 경우에는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종료물 매매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완전물 급부청권. 하자 없는 물건에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계약, 해제권, 니은 손해배상 청구권, 리을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러니까 포인트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71번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혹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9번은 B형의 70번이고요. 70번이 B형의 69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너무너무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발환할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인다 못 붙인다. 이자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대로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합의의 내용대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3번은 이제 계약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이제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화구역 내에 있다. 그러면 허가 전에도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고 허가 후에도 허가 받은 것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이행은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거래계약상의 의무를 한 게 아니라 신의 측 인정한 부수적 의무를 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행은 착수가 아니다. 이행은 착수가 아니니까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허가 전에도 해약금 해제 가능하고 허가 후에도 해약금 해제 가능하다라는 거. 자, 74번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의 증액을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증액의 효력은 판결 시에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구 시, 더 정확하게는 그 의사 표시가 도달하는 대로 소급하는 겁니까? 소급하는 거죠. 소급하는 거. 그래서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수령금이 발생한다 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결 확정 시에 증액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것으로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72번은 B형의 73번이었고요. 73번은 B형에서는 72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75번 나와 있고요. 이제 뭐 사례 형태로 길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정답 자체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문제 한 네 번째 줄 정도 보시면 갑은요,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요. 그럼 여기에 등기하게 되면 돈 들어가죠.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갑은 임차권 등기의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요.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사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하고 을, 인주,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서 대항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병한테 이 목적물이 양도가 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습니까?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 반환하면 누가 부담한다? 병이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병인안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면하지 않는다? 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하고 있으니까 네,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기억 공용 부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네, 기억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 이제 니은번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저희가 두 문자로 전인공사였죠. 전인공사. 그러니까 전하면 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인이 나와야 되겠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그래서 잘못된 거고. 디귿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리을번 시공자, 분양자 둘 다 담보 책임지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리을번에서는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결국 옳은 것은 기억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8번은 이제 양도담보. 최근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판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X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을이 있고 갑이 있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갑이 양도담보권을 취득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고요. 결국에 이거는 그 판례에서 2번하고 3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3번부터 먼저 보시면 정답 질문이죠.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 그러나 2번 양도담보권자 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담보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됐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그 판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네, 7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상가임대차법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가령 갑의 상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이 길 오전 0시부터 을의 임대차는 대항력이 생겼죠. 자, 그런데 요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을 때 기업, 을이 폐업을 하였다. 그럼 대항력을 상실했죠. 다음 니은번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랬을 때 요 을의 임대차는 어떻습니까? 다시 폐업 신고를 한 순간에 을의 임대차라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상실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전대차죠. 전대차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 전차인 요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그 다음에 을은 간접 점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 요거를 하게 되면 을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따라서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을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효력이 있는 경우는 2번 디귿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애매한 게요. 요 을의 대항력 자체는 폐업 신고해버리면 상실이 되고요.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죠. 새로운 대항력.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요 니은번 자체가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될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복수 정답 시비에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판례에 충실해서 그러니까 그 판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 그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새로운 대항력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하지는 않은데 요 니은번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법에서는 이제 갑하고 배우자하고 갑하고요.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명의시탁 약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약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상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시탁 약정이 유효하려면 뭐 조세 포탈이라든지 강제집행을 회피한다라든지 그다음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한다라든지 이런 목적이 없어야 되겠죠. 즉 위법한 목적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9년 배우자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 있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대로 실명법 4조가 적용이 되니까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만약에 이렇게 병한테 양도를 하였다. 그러면 병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자 다시 한 번만 자, 병 나타나기 전에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지금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고 소유권 상실.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소멸하였다라는 거. 우연한 기회에 다시요 이 을이 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갑에게는 물권 청구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우리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순간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래도 갑이 소유권 상실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채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되는 판례들을 위주로 구성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옳은 거 찾으라라든지 모든 것을 고라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역시 정확하게 기본적인 거, 애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역시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그러한 출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